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밌는 공부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공부 그러면 말만 들어도 답답해지고 머리가 아프죠? 더불어 나이가 드실수록 깜빡깜빡해지시죠? 냉장고에 휴대폰 넣고 깜빡하고 손에 들고도 휴대폰을 찾는 일도 생기죠? 이런 재미없는 공부를 재미있게 할 뿐 아니라 우리 두뇌를 자극함으로써 이런 일들을 예방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상위 1%의 똑똑한 공부 비법을 전수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집필한 책은 영어는 퀴즈다, 내비게이션 기억법, 내비게이션 영어 단어, 이런 책들이 있고 지금 집필해놓고 출간 안 한 책도 여러 권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라는 걸 우린 너무 어렵게들 해왔죠. 이 어려운 공부를 좀 쉽게 공부하는 것을 저는 연구를 해왔고 그 결과로 약간의 성취를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이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실은 부가적인 일들이 지금 생기는 걸 제가 체험을 합니다. 공부를 했는데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머리가 하나도 아프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원래 전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여러분들 너무나 어렵게들 생각하시죠? 그래서 제가 다년간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궁리를 하다가 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찾아낸 방법이 영어를 퀴즈로 보는 거였습니다. 영어는 퀴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면은 30분 정도만 하면은 기본기가 있는 사람은 영어의 전체 틀이 잡힙니다. 1시간 정도만 보면 영어의 전체적인 흐름이 다 들어오고 나머지 뒤에 영어의 기본적인 영어 어법에 관한 개념들만 이해하면은 영어를 보는 안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영어를 해석하는 능력이나 영어를 듣는 그런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이 책은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근간으로 중학교 영어 단어와 고등학교 영어 단어 책을 서술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녹음한 것을 들으면은 사실은 다른 어떤 공부하는 방법보다 투입되는 부하도 적고 노동력도 적게 들 뿐 아니라 효과는 아주 좋은 것을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한 20여 년 정도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면서 지냈습니다. 수학은 가장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원리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수학 문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설계를 하면은
그 설계도만 잘 정리를 하면은 사실은 문제 해결은 금방 됩니다. 그 설계도 만드는 법을 제가 주력으로 가지고 있고, 이 내비게이션 기업법과 이게 수학을 해결하는 그 눈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공부에 대한 안목과 통찰력을 갖게 해주는 학습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즘 마인드맵 많이 유행하죠. 논리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정리 정돈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는 논문 쓸 때 가장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 정도까지입니다. 제가 하는 컨셉은 그래서 여행을 게임처럼 즐겁고 재미있게 하는 특별한 학습법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공부는 타고난 머리에다가 성실성이 있어서 바꿔 말하면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그런 케이스를 통해서 성적들이 올라갔던 거죠. 99%는 암기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이해를 해서 성적이 오래 앉아있는 순으로 결정이 되어 왔던 게 지금까지 일이죠. 누구나 예외가 없었습니다. 모두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공부를 해왔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보고 안타까워서 새로운 공부 방법을 연구를 해왔던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 우리 조카, 우리 손주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공부시키겠습니까? 공부에 찌들지 않고 활짝 핀 모습으로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학습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1등급을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타고난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해주는 학습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부작용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두뇌 회전을 통해서 치매 예방을 해드리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을 그런 신세계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금 단어가 12개가 있습니다. 사과, 수박, 감, 포도 이렇게 해서 총 12개가 있습니다. 10개를 해도 됩니다만 12개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친숙한 이런 것들도 사실은 기억해내기는 굉장히 어렵죠. 12개 중에서도 5개에서 8개 정도면 아마 거의 최상의 수준일 겁니다. 그것도 오래오래 고민하면서 하나 생각나면 맞다 이래가면서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으면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제가 12개를 한 이유를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툴입니다. 한 페이지에 잘 안 보여서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게 서울의 지역이네요. 원래는 제가 전국에 12개 권역을 했는데 지금 이걸 잘못 넣었습니다. 뭐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여기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대로. 위에 있는 걸로. 그럼 위에 12개 중에 10개를 하고 나머지 호박 땅콩은 별도로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개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0번에 사과가 있죠.
9번에 무허가가 있어서 0부터 9까지 10개입니다. 그 다음에 10부터 19까지 10개죠. 우리가 10진법을 기본으로 쓰기 때문에 10, 20, 30 그러는데 1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근데 1부터 9까지 하면 9개라서 1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0을 대체하는 숫자로 0이라는 숫자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0부터 9까지 하면은 10개가 됩니다. 우리가 5 그러면은 전체 숫자는 6개가 되는 겁니다. 그 숫자 플러스 0 하나에서 1개 된다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것을 10개를 외운다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거기다 이것이 이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내용이 아니고 처음 공부하는 내용이라면 훨씬 더 어렵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간단하게 이것을 가지고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우리 100번을 보면은 100번이 서울시청이네요. 100번에서 0만 보세요. 100, 110, 120, 130 할 때 110 할 때 요게 1이고 2, 3이고 0하고 1, 2, 3을 한 세트로 보시고요. 4, 5, 6을 한 세트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7, 8, 9를 한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3개, 3개, 3개에서 3개씩 그룹이 3개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1개씩 9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기억이 잘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0번 먼저 보겠습니다. 사과입니다. 사과는 시청에다 넣어보겠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사과 먹는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럼 1번은 수박입니다. 자, 1번은 여기 청와대입니다. 110에 1이니까 청와대에서 수박 파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감입니다. 감은 신촌역입니다. 신촌역 앞에 감장수가 트럭으로 감을 갖고 와서 판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3번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북한산 국립공원이네요. 북한산 올라가면서 포도 파는 그 트럭에서 포도를 사서 올라가면서 포도를 먹는다고 상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 하나 넣고 1, 2, 3을 하나 세트로 3개로 기억하면 될 겁니다. 아까 서울시청은 뭐였죠? 사과였죠. 청와대에서는 뭐였죠? 청와대 볼까요? 수박이었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수박 파티를 합니다. 대통령이. 신촌역에서는 아까 뭐였죠? 감이었죠. 그 다음에 북한산 올라가면서 리어카에서 포도를 사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먹고 그 다음에 수박, 감, 포도 이렇게 됩니다. 그냥 수박, 감, 포도, 사과, 수박, 감, 포도 이렇게 하면 좀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이런 것들을 하나 갖다 놓으면 훨씬 기억하기가 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 5, 6번은 밑에 있습니다. 용산구 4번입니다. 성동구 동대문 묶었습니다. 5번입니다. 광진구 6번입니다. 강북에 10개를 하다 보니까 구별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성동구 동대문, 강북, 성북, 노원, 중랑 이렇게 묶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10개를 만들고 서울의 전체 구를 세어보니까 25개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쪽에 한 군데 금천구로를 묶고 여기는 4개를 묶었네요. 그래서 총 5개가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은평, 마포 묶었죠? 예. 그럼 용산구 4번에 넣어봅시다. 아, 복숭아네요. 용산구는 뭐였죠? 남산타워네요. 남산타워에서 복숭아 장수가 있네요. 타워 들어가는 입구에 복숭아를 팔고 있습니다. 자, 5번 서울숲입니다. 뭔가 볼까요? 딸기네요. 서울숲 입구에 딸기밭을 조성해서 키워서 비닐하우스에 딸기 축제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뭘까요? 6번은 바나나입니다. 건국대학교 앞에서 건국대학교 축제할 때 바나나 축제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4, 5, 6 그래서 그 과일 3개가 복숭아, 딸기, 바나나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복숭아, 딸기, 바나나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 8, 9가 북쪽에 있습니다. 강북구, 성북구에 7번, 도봉구에 8번, 노원구, 중랑구에 9번입니다. 단어를 보겠습니다. 파인애플이네요. 파인애플은 북서울 꿈의 숲입니다. 옛날에 저희 때는 드림랜드였습니다. 드림랜드로 해도 되고 꿈의 숲 해도 되고 지명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공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북서울 숲에서 파인애플을 먹었다고 상상을 하면 됩니다. 들어가면서 아이들하고 가족들끼리 여기 놀러 가면서 파인애플을 싸가지고 가는데 입구에 파인애플 장수가 하나 더 있어서 2개 이중으로 해놓으면 훨씬 더 낫겠죠. 그 다음 8번 도봉구에는 초안산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몰랐던 내시 무덤이 여기 있더라고요. 조선시대 내시들이 죽으면은 여기다 묻어줬다고 합니다. 8번은 뭐였죠 아까? 귤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내시들이 귤을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초안산 근린공원에서 내시가 살아났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마지막 상봉터미널에서는 뭐였던가요? 무화과였네요. 자, 이게 상봉터미널에 입구에 과일 가게가 쭉 있는데 다 무화과 축제가 열려서 무화과를 아주 싸게 판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장소를 연결해 보면은 청와대, 신촌역, 북한산 1, 2, 3번입니다. 남산타워, 서울숲, 건국대학교 4, 5, 6번입니다. 드림랜드, 내시무덤, 상봉시외터미널 7, 8, 9입니다. 0번은 서울시청이었습니다. 자, 이래놓고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 됩니다. 5번이 뭐였을까요? 생각해보면 1, 2, 3, 4, 5니까 밑에 있으니까 서울숲이네요. 8번이 뭐였을까요? 초안산 근린공원 내시무덤이었네요. 2번이 뭘까요? 신촌역이었네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냅니다. 신촌역에서 아까 뭐 먹었죠? 간 먹었습니다. 네. 내시무덤에서 뭐 했죠? 내시들이 귤을 먹었네요. 서울숲에서는 뭐 했죠? 딸기 농사를 지어서 딸기 축제를 했었네요.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90번 상봉시외터미널에서는 무화과 축제가 열렸네요.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눈을 감고서 상상을 해보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명이기 때문에 이 지명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 변할 확률 0입니다. 만일에 여기 장소가 다른 데로 바뀌더라도 그 장소에 있었다는 기억은 우리가 남아있고 만일에 바뀐다면 더 좋은 기억의 툴로 활용하려면 그 바뀐 걸로 교체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영어 단어나 문장이나 시나 노래 가사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억을 쉽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순서를 잡아놓으면 문장을 기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이번에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도 마찬가지죠. 영예, 주. 동물을 넣어도 되고 주를 넣어도 됩니다. 어차피 들어가서 나올 때는 한국말로 되면 동물이 나오고 영어로 될 때는 주로 나옵니다. 이 방법으로 학습을 하면 영작할 때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왜? 영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 틀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여기는 위에 서울 그 강북 지역보다도 이번에는 동작구 지역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 강북 지역은 전부 10, 20, 30, 40, 50, 10단이고 여기는 40 중에서도 이제
이제 말단 자리 10개가 나오는 겁니다. 10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동작구에 장소 10개. 동작구는 40번인데 40번인 걸 어떻게 아냐고요? 모릅니다. 그게 1170개가 되는데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지역은 알죠. 이게 강남 지역이구나. 이게 강북 지역으로 안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고 다시 한번 지역 지리 감각을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남은 우리가 0번이기 때문에 0, 10, 20 그래서 90까지입니다. 강북은 100, 110, 120 아까 본 대로. 이게 40이라는 뜻은 그 강남의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동이 강의 동쪽 그래서 강동구입니다. 0번이었습니다. 10번은 첫 번째는 송파구고 20번은 강남구고 30번은 서초구입니다. 그래서 강남 3구가 1, 2, 3번입니다. 여기가 이제 서초구 옆에 있는 것이 동작구입니다. 동작구 옆이 관악구, 관악구 옆이 금천구, 구로구 두 개 묶었습니다. 이렇게 4, 5, 6입니다. 그 다음에 7, 8, 9는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7, 8, 9 이렇게 묶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게끔 묶었습니다. 오늘 이 40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40번도 이게 40, 41, 42, 43 이렇게 기억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당연히. 장소가 원불교, 국립현충원 이런 건 가봤으니까 알겠죠. 어디에 대강이 있는지는. 근데 번호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알기 위한 연습을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가 0번서부터 99번까지를 기억하는 번호 툴을 개발을 했습니다. 오늘은 40번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0 그러니까 제가 떠올린 이미지는 사공입니다. 뱃사공. 40이죠. 숭실대 기독교 박물관에서 뱃사공이란 연극을 공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은 뭘까요? 1번은 4.1 그래서 생각해낸 게 미사일이었습니다. 미사일이 중앙대학교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강렬한 자극이 있어서 기억이 잘 될 것입니다. 그 이미지에다가 다른 단어들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문장이나 단어나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4.2 그래서 제가 떠올린 것은 사이다. 그 다음에 싸이였습니다. 이 두 개를 사이다, 싸이 두 개를 따로따로 기억을 해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싸이가 사이다를 마시고서 크게 품어내는 연상을 하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날 겁니다. 싸이가 원불교에서 축제를 하는데 축제 시작 전에 사이다를 먹고 뿜어내는 이미지를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43번 제가 가져온 이미지는 제주도 4.3 사태입니다. 우리 근대사의 불행한 역사 중에 한 단면입니다. 그래서 4.3 사태의 그 유족자가 국립현충원에 묻혔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와서 참배하러 왔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44는 노량진 수산시장입니다. 근데 44해서 제가 가져온 밋밋합니다. 근데 똑같이 44 중에 죽인다는 뜻의 사사가 있죠. 우리 조선시대 4대 사화가 있었습니다. 우어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런 사화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화 연도를 기억하는 것도 나중에 시간 되면 연도 기억하는 것도 이 숫자와 더불어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는 보고가 나죠. 보고에서 나는 독을 먹고 그 독을 가지고 사살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45는 노량진 수산시장 노량진 고시학원 갑니다. 4.5죠. 4.5 그래서 제가 가져온 개념은 4.5정입니다. 4.5정이 고시학원과의 강의를 수백 명이 모여있는 데서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교실 문을 열고 황당하게
뛰어들어오는 이미지를 상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46번은 사육시입니다. 사육시는 우리 그 세조 시절에 단종을 모시면서 충성하기 위해서 몸이 죽어서 충신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살아서 세조를 모신 사람은 생육신이죠. 근데 너무나 공교롭게 여기 사육신에 46번이 걸렸습니다. 사육신. 46번이 사육사를 해도 됩니다. 사육신 묘에 동물을 기르는데 사육사가 있다고 해도 되고 사육신 같으니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엔 47번입니다. 사칠은 제가 가져올 개념을 오래오래 찾다가 결국 못 가져오고 추상명사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사치. 근데 추상명사는 기억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치가 심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된장녀, 김치녀 그러죠. 된장녀는 제가 김치녀하고 헷갈려서 찾아봤더니 명품을 주로 찾는 여자를 된장녀라고 합니다. 김치녀는 김치찌개 값도 자기가 안 내는 여자를 김치녀라고 제가 이미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자기 돈 안 쓰고 남자 돈을 쓰게 만드는 사람을 김치녀라 그러네요. 된장녀는 이런 그 남편 등에 빨대 꽂고서 명품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외우지보다도 명품을 된장통에다 그냥 집어넣은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2번 생각 안 해도 기억이 됩니다. 이 사치하는 여자가 명품백을 들고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보람의 공원에 왔다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48번은 48입니다. 48에서 제가 가져온 숫자는 48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그 밀림 지역이죠. 사자, 기린, 코끼리 사는 곳. 48번 이 동작구에 보니까 양녕대군 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뜻밖이었습니다. 양녕대군을 묘시는 묘가 지덕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파리를 조성한다고 상상을 했고 양녕대군이 사자 등에 올라타서 놀이를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49는 총신대학교인데 49 총신대에 기억 못합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사구하고 사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구는 모래언덕인데 총신대학교 야구장 위에 모래언덕을 크게 만들어 놔도 되고 야구를 하다가 투수가 타자의 몸에 맞는 볼을 던져서 사사구를 만드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금방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서 기억의 툴로 적용해서 여기다가 단어를 외우든지 뭐 영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 관계없습니다. 시든 노래가사든 문장이든 아무 관계없이 집어넣으면 순서대로 다 기억이 됩니다. 마치 책장의 책꽂이에 과목별로 책을 가지런하게 정리하면 찾기 쉬운 거하고 비슷한 원리입니다. 근데 이건 그것보다도 훨씬 더 선명한 효과가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장소를 통해서 기본 베이스를 깔고 여기다 내가 새로 공부하는 내용을 집어넣으면 훨씬 더 공부하기도 재밌고 즐거울 겁니다. 이걸 그냥 할 게 아니고 밑에다 적어 놓고 나서 그걸 스스로 천천히 녹음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이제는 그 녹음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예를 들어 여기 주가 있습니다. 주 그러면은 40번이니까 40이 있죠. 뱃사공 숭실대학교에서 연극을 하는데 거기 동물원이 있습니다. 옆에 동물원을 상상해서 그게 주입니다. 그럼 이 영어 단어 그냥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녹음하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한 2, 3초 정도 간격을 두고 녹음하면 그 기억하는데 듣기만 해도 될 겁니다. 따로 책을 찾아보지 않아도 예를 들면 주 1, 2,
3초 있다가 동물원. 다시 하나, 둘, 셋. 뭐라고요? zoo.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1번입니다. 1번은 41번이니까 미사일이 떨어진 중앙대학교에 뱅크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뱅크. 하나, 둘, 셋. 무슨 뜻이요? 은행. 영어로요? 뱅크. 2번 싸이입니다. 싸이가 원불교에서 공연하는데 원불교는 템플이네요. 그 자체로. 옆에 조그만한 템플 하나 더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템플. 절. 사원. 템플. 43번 434대 제주도. 현충원 같네요. 현충원 거기 참배하는 옆에 교회를 하나 세워놓으면 됩니다. church. 교회. church. 이게 우리가 처치 그러는데 치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치 없습니다. church. 추로 끝나야 됩니다. 받침으로. 예, 그건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4.4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보고동 먹고 죽었네요. 그 옆에 멋진 파크를 하나 만드는 계획이 발표됐네요. 서울시에서. 공원, 파크. 이렇게 기억들을 해가면 되는 겁니다. 어떠셨습니까? 이건 간단한 것입니다만은 길수록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엄청 긴 노래 가사, 엄청 긴 가사 문학, 관동별곡, 삼위인곡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합니다. 한 달이면 시 100개 정도 기억해서 순서대로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대회에 나가서 참가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저는 시도 쓰고 시 낭송도 하는 사람이라서 특히 이 시 낭송하기 위해서 시를 외워야 할 때 너무나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국토를 기반으로 기억을 쉽게 선명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는 약 4년여간 전국을 다니면서 그 장소를 직접 제 눈에 담았습니다. 물론 갈 수 없는 북한은 못 가봤고요. 이 책 쓸 때 천사대교가 개통되지 않아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전남 신안군은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시간을 내서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권역을 12개로 나눠서 1200개 상당하는 지명을 작성을 해놨습니다. 원래가 제가 계획한 건 이 그림이 아니고 전국 그림이었는데 전국에 12개로 쪼개진 그림이었는데 제가 잘못 넣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걸로 먼저 했습니다. 다음 기회는 12개 권역으로 나눠지고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태어난 땅이 공부하는 든든한 버팀목마저 돼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런 우리 국토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공부도 하시고 치매 예방도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를 감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